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 평생학습은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서 11월 2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시는 가 소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신규 사업이나 민감한 사업 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제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7,100만원이 정액된 91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축지원은 명예수당 및 위변금 지원 대상자 감소와 후내간 개보수 공사 계약 낙찰 차액 삭감으로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안부 예산 통계목 개편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지원 대상자 감소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지원 대상자 감소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25 참전 명예수당도 지원 대상자 감소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200만원을 감액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도 지원 대상자 감소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독립유공자 지원은 통계목만 변경하였고 다음 현지공일 행사는 행사업 참여자 보상급 지급 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원탑 및 참전기념탑 관리는 중원탑 정비 인부 사용 및 국기계양대 설치 공사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의사사상자 지원은 의사상자 미 발생에 따라 특별위로금 등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74페이지 긴급복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식을 반영하여 4억 2,200만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비 먼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통합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를 조정하였고 정강협은 없습니다. 다음 행여자 지원은 통계목만 변경하였고 다음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진주복지콜센터 홍보비 잔액 및 상담 시스템 통신비 감소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행사 참여 인원 감소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저소득층 명절 위문 및 저소득층 마스크 보고 사업은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신규 모집 인원 축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76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은 단가 인상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지급 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 3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8월 30일자로 확진되어 격리된 자까지 지원하며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7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13억 4,4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교육급여는 사업량 감소와 교육청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산장제급여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78페이지 양국특배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3,7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 지원은 통계목만 변경하였고, 다음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교육부 전입금, 집행잔액 반납금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 운영 지원은 우편요금과 공용 차량 유지비 감소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쓰레기 봉투 지원과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위탁 자활근로사업 사업량 증가로 시지경 참여 인원을 위탁 자활근로사업으로 연계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7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은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정액 증감액은 없습니다. 28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감소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로 3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산행성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3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281페이지 인력훈련비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의료급여 인력관리 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 성과상여금 1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의료급여 사례관리 지원은 허봉제 공무원 임금비 인상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출장 감소에 따른 공간 내외 여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감소로 인한 시부담금 변경 내시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는 전년도 국비 보조사업 정산잔액 반납을 위해 5,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감소로 인한 시부담금 변경 내시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상단에 코로나19 감염병 격리 입원 생활지원비, 이게 지급이 지금
당초 예산에 6억 5,600에서 2억 7천이 증액됐다, 그지?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 이 생활비 지급 현황이 집행 현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기존의 예산은 다 썼고, 예. 지금 그 추경을 해야 지금 가능합니다. 그 8월 30일자까지 해서 확진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격리 해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분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그 추경이 돼야 그걸 그 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확산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게 돈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작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는 뭐 잠잠해질 거라 해서 예산이 작게 편성되어 있으면만은 그래도 계속 그 확진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추이에 따라서 추가로 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월 예산이 감소되도록 연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 그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를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우리 위원장님, 요 국장님께 복지여성국에 관한 그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요. 예, 예.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예, 그래 하십시오. 그러면 최모수 국장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 우리 이제 예산 총칙에 이번 3차 추경에 보면은 8조에 보시면은 간주 처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도 처리. 간주 처리. 간주 처리. 예,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간주 처리라는 부분이 저희도 용어가 좀 생소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기획 예산과에서 예산에 대한 뭐 편성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만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 지금 현재 간주 처리가 올라온 것이 우리 진주시의 최종 추경 이후에 해당 연도 말까지 내시되는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지방 교부세에 대한 사용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간주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복지여성국에는 그러면 그 기간에 해당되는 예산이 경비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저한테 뭐 보고가 들어온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네. 예. 근데 그 기획 예산과에서도 각 실국별로 그 시기에 예. 내시가 될 예정인 경비를 지압을 해서 그거를 간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 예측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 말인가요? 네, 그걸 뭐 어떤 식으로 좀 내려주겠다고 하기는 했지만은 저희들이 공문을 받지 않는 이상은 예. 또 그걸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 없을 거니까 확정 그 공문이 오면은 취합을 해서 한번 그러면 예상될 그럴 수도 비용을 있다. 예. 지압을 해서 그렇게 예. 처리하겠다. 예, 그러면 하나 더 여쭤 우리 예. 또 국장님께서는 앞전 우리 또 직책이 또 경제통상국 또 사업부서에 계셨고 하니까 이런 경험이 많으실 텐데 예. 그러면 작년 기준에서는 작년에도 3차 추경과 해당 연도 말까지의 또 틈이 분명히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러면 그 내시되는 비용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처리를 했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 예. 저 추경 이후에도 있었을 예, 예. 것인데 그때는 이제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해보다 보면은 봄철에 3월이나 4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이제 예산 상황이나 내년도의 어떤 거를 보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추경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획 예산과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 하반기에 이제 추경이 들어간다면은 국비 내시만으로는 사업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국도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업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런 의회의 어떤 그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올해 처리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있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원체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고 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공직 생활을 그럼 하시면서 간주 처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뭐 처음 듣는 용어 같습니다. 예, 그 뭐 물론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울 때는 간주예산이라 배우긴 했지만은 실제 우리가 그런 걸 해봤는지는 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말을 이제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예산 지원이 어려운 지금 내년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우리 1차 추경의 시기도 조금 늦어질 거고 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예산 집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이제 하시겠다라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도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현재로서는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예산이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 차이가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뭐 아니면 제가 얘기를 들어가면 안 그래도 그 담당 부서에 질의는 할 예정인데, 예. 뭐 그러면 그것까지 할까요? 하고, 그럼 우리 복지여성국 예산은 현재로서는 예측 가능한 거는 없다. 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 오랜 세월 동안 그 공직 생활 하셨는데 간주 처리 처음 들으신다 하시니까 저희들도 간주 처리를 아주 생소해서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 예. 부족한 거는 간주 처리에 대해서 또 다른 공부를 통해서 또 얘기를 통해서 최민구 의원님 좀 보충하시고, 또 나오는 얘기들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1페이지 끝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러니까 국가에 이제 돌려둘 돈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반면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6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계시고 있어요. 281페이지 복지정책과 끝부분에 있어요. 반환금 부분요. 이 지금 여기가 그 국비가 집행잔액이 반납 그 금액이 늘어난 것은 그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관련돼 가지고 잔액이 좀 많이 그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늘어났고요. 이 부분 그 시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여기 자료가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450만 원, 590만 원 어디까지 지금 됐는지 상세하게 좀 올라서 한번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로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민국 위원님, 신석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 빠른 업무를 위해서 저 위원장이 뭐 물어보면 뭐 대답을 좀 잘 해주이소. 그래야 업무가 빨라집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 변경에 따른 추경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 예산은 2023년 기정액 대비 49억 2,700만 원 감액된 2,963억 4,100만 원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통지에 따라 31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읍면동 경로당 회장 간담회 및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는 활동비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은 노인대학 1개소 미운영 예산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예산은 입소자 건강진단서 예산은 신규 입소가 없어 전액 삭감하고 주부식비 지원은 총 7개소 중 4개소가 운영 중단하여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은
23년 사업량이 100가구에서 70가구로 변경되어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도백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553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노인여가 복지시설 활성화 및 기능 강화는 경로당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 지정 운영에 따른 추가 운영비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8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양곡 택배비를 2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양곡 구입비는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동절기 난방비는 7,6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냉방비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로당별 지원액이 10만 원 추가 배정되어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전기요금이므로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28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는 도비보조가 중단되어 도비보조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인권지킴이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액 11호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시설 종사자 변동으로 9,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종사자 보험 가입 완료 후 잔액 발생으로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사업은 정원 80인 이상 시설 5개소에 시설당 22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장애수당 기초 및 차상위 지원 사업은 지급 대상자가 증가하여 기초 장애수당은 3,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차상위 장애수당은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도비 지원 사업은 장애연금 수급자 중 1급 중증 생계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2013년 시행하여 월 2만 원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2019년 7월 1일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라 지원 대상을 2019년 6월 20일 기준 수급자로 한정하여 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 사업량이 25명 감소함에 따라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는 중증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비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5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11월 현재 지원 실적이 1명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명분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사업은 혈액투석, 혈관시술, 신장이식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혈관시술, 신장이식 검사비 지원 대상이 없어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4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도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노후 목욕탕 리모델링은 시설 노후화와 안전사고 부담, 이용자 욕구 조사 등을 반영해서 목욕탕을 대신하여 운동 및 레저용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소요 예산이 4억에서 6억 상당 소요되어 예산 부담과 추진기간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1억 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선은 목욕탕을 임용 서비스 공간 등으로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중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호봉 승급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야간 근무수당 부족분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1년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반환금 지급을 위해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회 추경예산 1차 수정 예산 자료 19페이지입니다.
23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제1경로당 외에 2개소 개보수 공사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23년도 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9페이지에 288페이지 하단과 289페이지 상단님 진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 보수 노후 목욕탕 리모델링 얼마 전에 업무 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예산서 또 보면서 이제 3회 추경에서 이게 전액 삭감되니까 우리한테 당초 예산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 목욕탕 리모델링을 안 하고 전액 삭감하는 거는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고 예. 또 중요한 거는 목욕탕이 다른 지역에서 안 해서 우리가 안 한다. 이것도 지금 좀 잘못됐고 목욕탕은 아주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변경되는 것도 그렇고 또 만약에 이 리모델링 목욕탕 리모델링 예산을 승인을 받아 놔놓고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1, 2에 1차, 2차 추경에도 삭감을 해서 빠른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 예산은 지금 집행이 잘못되고 있다 이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 리모델링 승인을 할 때도 예산 승인에 충분히 추경을 우리가 예산을 잘 잡아가지고 또 여론조사를 해가 잡았던 거기 때문에 잘못 잡은 예산이 아니거든. 근데 중간에 포기할 때는 또 늦어도 너무 늦었고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해서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많이 개선돼야 될 내용이다. 예산 운영에 철저히 기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질의 안 계세요? 신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노인장애인가가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죠? 49억 이상으로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구비부터 쭉쭉쭉 다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활동 지원 급여도 지금 지원액이 제법 많이 삭감되어서 14억이면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지금 국비나 도비가 이제 조정됨으로써 시비도 따라서 삭감돼서 전체적으로 네, 페이지 많이 얘기하세요. 삭감이 되었는데 몇 페이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 284페이지와 288페이지 그 지원액이 많이 삭감된 두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면은 이게 시비로서 그것을 보충해서 삭감액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같이 따라서 많은 금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선 284페이지 예.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28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우선 난방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시설 개소당 지원하려던 기준액보다 이제 복지부에서 지원 배정이 좀 지원 기준액이 조금 다소 감액돼서 배정된 부분이 있고 지금 난방비는 감액을 하지만 냉방비는 증액을 합니다. 지금 주로 이제 냉방비를 왜 겨울에 이렇게 주경을 하느냐고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데 10월 달에 이제 이게 추가로 국비가 교부가 되어 왔고 냉방비로 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 이제 전기요금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온풍기라든지 전기장판이라든지 실제로는 난방비로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분은. 그리고 예, 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예. 이렇게 난방비가 삭감이 되어도 예. 증액된 냉방비로 이렇게 벌충해서 갖다 쓰고 예. 전체적으로 큰 불편이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읍면동에 근무할 때 경로당을 방문해 봤을 때 뭐 경로당이 여름에 덥다든지 겨울에 춥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냉난방비는 예,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14억 그 감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이용자가 저희들이 처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늘지 않아서 요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감액된다고 해서 지금 이용자들한테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원님. 이용자가 어떻게 변경되었고 지원액이 어떻게 변경된 세부 사항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우리가 한 1000여 명 가량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 인원이 지금 한 9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그 차액에 네, 인원에 일단 자료 따른 좀 예산을, 주세요. 예, 가능한 추후에 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과장님 적어내라 국도비 매칭 비율이 변경돼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 우리 아니, 수급자에게 그러니까- 불편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 예. 그건 알겠고 충분히 예산이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이런 거는 돈이 더 나갈 거는 못 나가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이 변경이 확정이 마지막 3차 최종 확정 내시에서 변경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10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예. 문제가 없거든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잔액이 남은 거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건데 예. 내시가 확정이 가내시 내시 받고 난 뒤에 마지막 추경 때 마지막 3차 내시 확정 내시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더 큰 정확한 설명이거든. 예. 지금 이게 뭐 작게 나간다 많이 나간다 혜택이 많다 작다 그 뜻이 더 큰 게 아니고 예산이 제대로 된 건가 그걸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확정 내시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변경되는 거는 바른 예산이거든. 단지 하나 이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처음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초 산정할 때 돈을 이만큼 올릴 때 좀 과하게 보통 다 올리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해년마다 해가 왔다면 인원수를 좀 과하게 잡아가지고 작년에 1000명이면은 500명밖에 돈을 안 썼으면 이번에는 한 800~900명 잡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내나 또 1000명 잡아 올려가지고 또 500명밖에 안 쓰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추계를 할 때 좀 잘못된 산출 내역이 좀 잘못된 거고 그걸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고 그럼 산출 내역을 잘못된 걸 지적을 하려고 하면 뭐 국도의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우리는 시비가 그만큼 또 매칭이 되니까 그 시비가 조금 더 과하게 잡히니까 우리가 조금 더 손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올라온 거는 충분하게 예산은 다 배정은 되는데 비율이 잘못돼서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뭘 알 수가 없고 매칭된 거는 그지?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잔액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더 지금 핵심적인 답변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그 비슷한 질의를 내가 할 겁니다. 다른 부서에. 예, 최민국 의원 질의 준비됐어요.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추경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 우리 위탁 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짧게 예, 하십시오.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안락공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지금 공사 한창 하고 있는데 네. 안락공원 내에 이제 직원분들이 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또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으로부터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뭐 의견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못했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겠죠. 근데 예. 전달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는 내용 받으신 건 혹시 없으십니까? 안락공원 근로자 수에 관련해 갖고. 그 저 팀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소속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최미경입니다. 지난주인가 어디 한번 우리가 안락공원 방문했을 때 조금 힘들다고 한번 말씀은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시군하고 하장률 대비 직원 수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제가 들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 우리 경남 기준을 봤을 때 1인당 화장 개수가 거의 뭐
한 뭐 두세 배 차이가 아니라 뭐 몇 배 차이로 이렇게 나는 지금 우리 안락공원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지금 검토 중인 사안이면은 뭐 내년 본예산에 뭐 들어갔다는 그런 거는 없네.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위탁 수익금으로 예. 추가 인원은 채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 안락공원 자체적으로 예, 예. 안락공원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그 수익금으로 그럼 시에 인건비를 요청을 줄 수 했다. 그럼 있습니다. 시에 요청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네. 저희 동의를 받아서 예, 감독 채용을 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럼 동의 잘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그 지금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위탁회사에서 위탁업체에서 할 일이라서 제가 이제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또 말씀도 드리고 할 텐데 어차피 질의가 나왔으니까 그쪽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원이 좀 모자라가지고 그 있는 직원들이 힘이 들어가지고 민원을 계속 엮는 거거든요. 가이도 엮고 우리한테도 넣고 실제로 지금 그쪽에서 제시한 자료가 이게 정확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사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제출한 자료만 보면은 우리가 현저하게 인원이 작습니다. 그러면은 서비스 제공이 우리 시민들한테 결국은 불이익으로 가는 거고 또 거기 안락공원 거기 지금 심장 감로회 무슨 감로회입니까? 감노심장입니다. 감로심장회에서 매년 조금씩 예산이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이 됩니까? 예,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비상시에 사용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조금씩 많이는 안 남고 조금씩 남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 요청하면은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는데 일부 조금씩 남는다는 얘기는 듣고 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본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섭할 수는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남는다면은 그 있는 노동자들이 조금 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해서 조금 전에 그 최민구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팀장님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뭐 종업원 K대나 노동자 K대입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력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쉬는 날이 하루도 없대요. 원래는 한 달에 하루 이틀 보장이 돼 있는 날짜를 쉬면은 눈치가 보여서 못 쉰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 아프거나 쓰러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고 소장님이 또 일일이 돈 받는 거 접수하는 걸 인원이 모자라가 다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지금 열악한 상황이니까 한번 잘 살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노심장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 꼭 좀 확인하셔가지고 지원 복지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하고 난 뒤에 추후 결과를 꼭 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여성가족과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2,100만 원 감액된 203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국도비 확정 내시와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페이지 중간 여성의 건강정지는 비상용 여성위생용품 이용량이 예상보다 적어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시 자립지원금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내 단기 입소자의 증가로 퇴소시 자립지원금 신청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선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한부모 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 장려 시책 추진은 출생 아이에게 출산용품 구입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상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293페이지 출산 축하금 지원도 예상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1억 6,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 분위기 조성 사업은 대중매체 홍보 집행 잔액 및 홍보 물품 제작 축소, 경남 아이 다누리 카드 가맹업체 현행화에 따라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자원봉사 현장 참여자 보상은 시 주간 축제 및 행사에 자원봉사 요청 인원이 감소되어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중간의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1,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은 신설 공동육아 나눔터 2개소의 시설 인테리어 실시 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개소 애정지인 성북동 아동복지센터와 동부도서관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 돌봄 서비스에 투입되는 아이 돌봄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2022년 가족센터 운영 집행 잔액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반환을 위해 4,6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92페이지 하단에 업무 보고 때 저희들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하단에 대제목 우리 중간에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이고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사업에 지금 우리 기정액이 3,80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1,900만 원이 지금 삭감되는데 원래 이게 출발할 때 인원수가 50명을 계산을 잡았었다 아닙니까? 그지? 예. 50명에 20만 원, 두당 20만 원을 잡아가지고 요거 6천만 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예산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을 짜올릴 때, 그지? 그럼 사업 계획을 짜올릴 때 6천만 원 짜올렸을 때 그쪽에서 이제 내시 받은 게 6천만 원으로 내려와가 출발했다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럼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에 또 당초 예산에 계산을 그쪽에서 확정 내시를 잡아준 게 20만 원에 16명분만 잡아서 변경 통보해갖고 이제 확정 내시를 잡았고, 그다음 최종 지금 이제 변경 확정 내시 된 게 8명 곱하기 20만 원 해가지고 1,900만 원을 잡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거 국도 12 매칭 비율이 변경되면서 이게 줄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이 되면 이 예산은 맞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고 이 앞에도 내가 그 얘기 설명했는데 이게 이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은 최종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그래도 만약에 이게 최초 사업이 아니고 해년마다 해오던 사업이라면은 처음 비율을 잡을 때 우리가 산출 기초가 잘못돼서 너무 과하게 잡는다. 물론 다 과하게 잡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2, 3년 전의 기록이 있다면은 조금 줄여서 잡아가지고도 최소한을 잡기
잔액을 남기면 우리 시비의 이득을 본다 이 얘기거든 제 예, 얘기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지적이 들어가면 내년도 잡을 때는 올해 집행된 걸 감안해서 좀 작게 해서 잡아서 올려야 된다. 뭐 국비라고 다 공짜가 아니다 아닙니까? 예, 매칭을 해야 되면 맞습니다. 우리 예. 시비가 그만큼 매칭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유념해서 업무를 봐주십시오. 예, 예. 이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2022년 7월 시행이 되어서 이거는 이제 처음 됐더라고.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과하게 잡을 수는 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되든 산출 추계는 정확하게 잡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 3년 사업을 해가 왔다면 앞에 있는 전제에 있는 사업들을 참고해서 잡아야 되는데 우리 사업은 늘 같은 게 잡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10억을 최초에 잡아가지고 500명 썼는데 또 10억을 잡는다는 거지. 500명 써갖고 7억 썼으면 한 8억만 잡으면 되는데.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질의 준비되시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섯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잠깐 앉으십시오. 같이 마치겠습니다. 잠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일반 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600만 원 정액한 1,40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하단 아동발달 지원 계좌 매칭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정부 매칭 사업으로 3년 감소에 따라 1억 6,200만 원 감액한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상단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00만 원 정액한 21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중단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급식 이용 아동수 증가로 인한 가맹점 이용 아동수 감소로 전체적인 금액 변동 없이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상단 냉난방비 관련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시설 운영 냉난방비 추가 지원분 1,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호봉제 적용 종사자의 퇴사 및 휴직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로 4,900만 원 감액한 1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계 돌봄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입니다. 신규 단계 돌봄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추가 운영비 및 간식비 미집행금 1,700만 원 감액한 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계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단계 돌봄센터 정부 인건비 보조금 지원 기준 인상에 따른 호봉제 적용 추가 지원 대상자가 없어 3,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신규 단계 돌봄센터 개소 지원으로 직무 보조비 미집행금 1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하단 시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인건비의 국도비 보조금 부족분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직을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입니다. 보육교직원 학예휴가비, 특별격려수당,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장기건속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1억 5,100만 원 감액한 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복지정진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월 1만 5천 원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식비 지원 아동수 감소에 따라 2억 5천2백만 원 감액한 13억 6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및 살균기 지원 어린이집 수 감소에 따라 1억 6백만 원 감액한 3억 3천4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계소 증가 및 보육교직원 호봉 선급분을 반영하여 3억 3천9백만 원을 정액한 110억 4천7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86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급여 신설 이후 지원 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라 2억 2천4백만 원을 감액한 1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장애아 등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부족분 또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4억 200만 원 정액한 351억 1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중단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수 감소 및 담임교사수 감소에 따라 9억 9천9백만 원 감액한 147억 1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수 감소로 4억 4천1백만 원 감액한 16억 8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중단 보조교사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수 증가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감소에 따라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00만 원 감액한 45억 9천3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감소와 교사수 감소를 반영하여 8천7백만 원 감액한 6억 7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상단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치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치사원을 월 34시간 이상 채용한 어린이집에 치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어린이집 감소로 2,400만 원 감액한 1억 5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입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1,400만 원 감액한 13억 1천5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영아반 수 감소에 따라 1억 3천7백만 원 감액한 5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상단 구설모험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지원 기준 및 미충족에 따른 보조교사 인건비 미지원 및 보조교사 퇴소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한 7억 5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장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17시 31분 이후 하원하는 아동에게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아동수 감소에 따라 4,400만 원 감액한 1억 1천7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당초 상반기 운영 예정이었으나 충무공동 복합혁신센터 내 어린이집 미설치로 인해 지난 10월부터 진주 시설이 빛나라 어린이집 변경 운영으로 5,400만 원 감액한 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중단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기독육아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2명 미채용 인건비 1억 원을 감액한 15억 4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상단 시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입니다. 이하 쉼터 신규 개소로 인한 도비보조금 미지원 및 남아 쉼터 도비보조금 부족분 추가 지원으로 4천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차 추경 1차 수정 예산입니다. 1차 수정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단계 돌봄센터 기능보강공사입니다.
진주 복합혁신센터 단계 돌봄센터 설치 공간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실 등 기능 보강 공사 비용으로 특별조정 교부금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산 부족분 변경 내시에 따라 6천만 원을 정액한 16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하단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가 추가 지원비가 3,2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아까 이거 설명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저희들이 301페이지 하단. 예, 진주형 호봉제를 도내에서 처음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그 우리 센터장 인건비가 26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그게 306만 9천 원 정도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호봉제 기준으로 보다는 금액이 조금 높아가지고 현재 저희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이 호봉제 기준,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냥 현재 지침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건비로 내려오는데 우리 시는 이제 작년도부터 호봉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봉제를 적용하니까 인건비 상승분, 저희들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호봉제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예산을 좀 정액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안은 이제 지금 집행되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도 신규 반영된 사업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지난 연도에 3천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의 예산에 복지부에서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건비를 대폭적으로 올려주던 바람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사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럼 그러다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제 거기에 돈이 많이 내려오고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도에서 지역 아동센터에 호봉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시는 작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추가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이게 지금 인건비가 4천만 원 신규 반영됐는데 그지? 네. 예, 이게 인건비 신규 반영 4천만 원 설명을 아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비가 원래 이제 국비 지원이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1호분 기준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편성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 추가분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요 예산 편성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학대 피해 아동 운영 쉼터 이거 여기에 관련된 운영 현황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지. 네, 그렇습니다. 그때 사업비하고 위탁비하고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고 네. 이게 3회 추경이 올라오는 거는 지금 뭔가 연내 집행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돈은 다 나갈 수는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이 돈은 4천만 원은 더 인건비이기 때문에 12월 네. 말에 다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하고 그러면 내용이 같은 기 302페이지 302페이지 하단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비 6천만 원 이거 이게 특성이 같은 겁니까? 거의 같은 성격인데 거의 이제, 같네요. 예. 그게 또 역시 1호분 기준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이 지금 설명도 이 앞에 지금 설명하는 내용하고 같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것도 연내 집행은 가능하고 예. 네, 네. 예. 근데 이런 3회 추경의 인건비가 올라오면은 지금 그 설명이 아니면은 일이 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 네. 그리고 그런 내용인데 다 과장이 답변 들으니까 그러면은 이해가 됐고 예. 질의 준비되시면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299페이지. (299페이지) 상단에 아동발달 지원 계좌 매칭 지원비, 이게 이제 본 예산에 6억, 우리가 요청한 금액이 처음에 6억 7천이었습니까? 사업 계획이 네, 맞습니다. 처음에 6억, 제일 처음에 사업 계획 짤 때가 이제 6억 7천이고 6억 7백이고, 700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짜고 난 뒤에 확정 대신 내려왔을 때도 내나 6억 7백이었고, 네. 최종이 3차에 내려와가지고 변경 내시 확정된 게 4억 4,400이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아까 이 앞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설명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그냥 제대로 된 예산이라고 보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네, 맞습니다. 매칭 비율에 따라서. 매칭 비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시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 예산은 142억 1천만 원으로 기증액 대비 7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지원 각종 업무 추진입니다. 평생학습은 시책 업무 추진비 집행액 감소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입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부스 설치비 지원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및 강사수당 집행 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 개수 감소에 따라 운영물품 구입 및 건물 유지 보수비 등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교복 구입비 지원입니다. 통계목 신설에 따라 예산액 변동 없이 편성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초중 고등학교 교육 경비입니다. 집행잔액 반납 및 유치원 폐원에 따른 교부 미신청액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치원 간식비 일부 지원입니다. 유치원 문화수 감소에 따른 사업 대상 축소로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일부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 문화수 감소로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의 사업 축소에 따라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저소득 및 다자녀 대학생의 취업 후 상한 이자 대출금 이자가 면제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맨 아래 대학 탐방입니다. 인원 조정 및 계약률 적용 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꿈키움 봉사단 운영입니다. 워크숍 기간 축소로 운영비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입니다. 정기 간행물 발행 및 홍보물 제작 감소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시 전담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상담 신청자 감소에 따른 강사료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온라인 클래스 운영입니다. 조달청 입찰 후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횟수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각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입니다. 계약률 적용 후 낙찰 잔액 및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년 허브 하우스 공사에 따른 야외 가로등 철거 및 강당동 폐쇄에 따라 건물 유지 보수비 등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 행사 지원 및 청소년 통행제약 지역 정비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및 유지관리비를 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청소년 건강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기간제 일부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등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시간의 근무수당 집행의 감소에 따라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인력 운영비입니다. 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팽시학습과 직원 출장 예비 집행의 감소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 짚겠습니다. 413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사 지원비 이게 지금 6천만 원에서 50% 3천만 원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지난 연도에 어떤 식으로 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 연도에도 똑같이 6천을 잡았었지.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6천만 원을 확보해갖고 3회 추경에 3천만 원을 내나 감액했었거든요. 예. 그때 인원이 몇 명인 거 압니까? 그때 작년에는 그때 인원이 406명이 신청한 장학금 그 대출 이자 지원을 그때 당시에 1,700만 원을 1,712만 원을 집행했고 1,287만 9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거든요. 그 결산서 336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3회 추경에 지금 되풀이하는 것도 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말이지. 그 작년에는 이제 그게 3천만 원 삭감된 게 그 취업부 산안특별법 시행을 해가지고 그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자가 이제 면제가 됨을 해서 그 상반기에 대한 이자분을 하반기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분은 그 익년도로 넘어가면서 3천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 상반기에는 작년도 하반기분을 지급했고 이제 올 하반기는 그 금년 상반기분을 이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 가지고 이제 본예산에 그 4천만 원으로
아니,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예. 설명을 뱅 돌리니까 지금 네. 과장님 이게 정상적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이제 작년하고도 이걸 비교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작년 거는 참고하지 않아가 잡아가지고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사장되는 좀 거니까 많이, 예. 이거는 개선돼야 된다 이 예,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듣기가 좋은데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 이 변경되는 3천만 원 이 부분은 어찌됐든 제가 작년 예산을 비교했을 때도 예산을 참고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건 이런 지적을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개선된 예산으로 잡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시비들은 이거 이런 데서 좀 줄이면 또 얼마든지 좋은 예산들을 많이 돌려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417페이지. 417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수련관 건물 유지 보수비 3,5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쓰고 3,100만 원이 삭감됩니다. 이거 집행자의 발생에 따른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저희들이 이제 수련관 그 3,500만 원 풀성 경비로 이제 매년 그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그 강당동 폐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발생하지 않았어. 올해는 좀 집행자격이 많이 남았고 해서 내년에는 그걸 반영해 가지고 1,0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정확한 제가 지금 바라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잘하셨고요.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여기? 작년에는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 뭐 다는 집행은 안 했지만은 그 집행률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답변을 지금 네. 현재 이런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3,500을 잡았는데 3,100만 원이 깎였으니까 내년에는 이걸 참고해 잡겠다 이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예산이 잡혔기라고 보고 제가 다시 이거는 이제 옛날에 쓴 거는 또 썼다 손 치더라도 이게 이제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과장님.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잡아놔놓고 쓰다가 조금 부족하면 또 긴급 유지 보수는 긴급으로 생기면 그거는 또 추경을 잡아도 긴급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잡아놔놓고 이게 국비 뭐 우리가 불급하게 뭐 꼭 써야 되는 돈 확보를 여유 있게 하는 거하고는 또 특성이 다른 거거든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근사치에 맞게끔 잡아줘야 되고 또 늘 우리가 해년마다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해가 왔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 예산 내년에는 좀 줄여서 제대로 좀 비슷한 금액으로 처음에 추계를 할 때 해달라 이 요구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업무를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 예산은 3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여유분 기타 보상금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홍락은 경로식당 공무직, 조리원 의원 면직에 따라 원활한 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 운영비입니다. 본관 임시청사 이전 시기가 2024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수강생 주차급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평분간 난방용 연료비 절감에 따라 동료 구입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상평분간 홍락은 경로식당 중식 식재료비 지출 잔액 발생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상락은 식당 주방 바닥 교체 공사 및 청락은 내진 성능 평가 용역 시행 후 집행 잔액 시설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예상 인원보다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감소로 식재료비 구입비 등 민간 위탁금 본관 3,500만 원, 상락은 2,300만 원, 청락은 2,000만 원, 총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참여 인원 감소에 따라 기타 보상금 상평분간 400만 원, 홍락은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홍락은 경로식당 공무직이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관내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올해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방문객들이. 저들이 여기 이제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우리가 그 경로식당을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었거든요.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있기 전에 2년 반 전에 그들이 이제 처음에 예상 인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작게 오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줄어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아끼지 마라, 다 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은 코로나 전에 어른들이 복귀될 정도로 다 나가야 될 예산이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작게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작게 받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이 돈이 다 나가야 되고 자원봉사자들도 또 이렇게 왕성한 활동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 어르신들도 많이 더 와서 혜택을 봐야 된다. 이미 잡은 예산이니까 그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내년에는 이 예산들 잡으신 거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 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 예산은 21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기가정 강사수당으로 동부센터 내진 보강공사로 인해 교육과정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운영함에 따라 강사수당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부센터 내진 보강 실시 설계 및 검정 용료 계약 낙찰률 적용 집행잔액 1천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입니다. 시간의 근무수당 1천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경비 절감을 위하여 검량비 및 국내 여비를 각각 100만 원, 3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능력개발교육지원에 우리가 8천만 원이 삭감된다가 우리 공사 때문에 이제 이걸 못 받았다고 했는데, 정기 과정은 원래 스케줄이 잡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다든지 다른 장소로 대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그럴 수는 없나요? 교육을 장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장비라든지 그런 기자재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구하기는 쉽지 않고요. 또 동부센터에는 또 재봉틀 관련 수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장비들 때문에 힘들다. 예. 다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일부는 또 그 장비 없이도 교육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잡아놓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사도 원래 예정돼 있던 거고 예산도 원래 예정돼 있던 거고, 그러면은 공사가 예정돼서 못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이리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측 가능하기 때문에 잡은 예산을 써야 되고 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아까 재봉틀 빼고 그냥 사람만 가서 교육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만큼 노력해서 예산을 축소시켰다, 이런 보고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그 동부센터 내진 보강 실시 설계 검정 용역, 원래 용역비는 잘 안 깎는데 이거 어떻게 이리 많이 깎였습니까? 그 공사 끝나고 집행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정기 과정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10분 다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곧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예.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천만 원 감액된 3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유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주말 자료실 운영 및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중도 퇴직 등에 따라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 시간의 근무 수당과 관내 여비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기간제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면은 우리 도서관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중도 퇴직을 이제 우리가 후보자 대기자로 해가지고 후순위자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이게 그때 이제 마다 이제 충원을 하는데 그게 또 3개월이 지나면 규정에 따라서 다시 또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상호 대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3개월 지나가는 바람에 좀 충원이 바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예. 갑자기 퇴직하면 안 되거든요. 퇴직을 하게 되면 업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미리 우리한테 통보를 주고 그만두는 게 일반 조그마한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지금 이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그 예산 잡아놓은 거를 중도 퇴직을 해가 예산을 남겨서도 안 되고 미리 충원될 사람들을 뽑아놓든 안 그러면 대체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중도에 갑자기 퇴직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미숙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로자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찌됐든 우리 건물에 유지 관리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 나가는 예산이 안 나가기 때문에. 안 나간 예산도 문제지만 그 관리에 몇 개월 동안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관리하는 공무원이 근로자가 대기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리 청소하는 공무직이 그만둬서 3개월 동안 공백이면 그 건물은 분명히 뻔히 보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 퇴직이 있으면은 보강을 바로 해야 되고 퇴직 전에 다른 보강할 수 있는 사람은 기회를 빨리 통보를 받아서 미리 준비하는 그 공백을 비우지 않게끔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그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 사항입니다. 참고해서 업무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남부 도서관 주차장 문제, 주차 문제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항공우주사업단, 경제통상국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